자, 이제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 순위권 진입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자, 일단 뭐 제가 첫 번째 관심 종목이라면 이제 코미팜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난주는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가 한 차례 좀 레벨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는 계속 연이어서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하고 그저께 그리고 이제 오늘 정도만 외국인이 살짝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우리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수급 관심주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의약품 관련된 회사인데, 뭐 아시겠지만 최근 뭐 애완동물에 대한 이제 그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동물의약품 관련해서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물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체의약품 쪽으로도 이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코미노믹스를 호주에서 이제 시약청 판매 허가가 좀 획득된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코미노믹스 이제 호주에 있는 자회사에 180억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미 좀 완료된 상태고, 자, 우성 신설 공장도 지금 이 가동이 좀 되고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약품 시장까지 함께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거의 이제 2조 원대 규모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코미노믹스 이제 임상 시험만 잘 완료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제약사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좀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술력도 있고 앞으로 성장 스토리가 좀 탄탄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흐름 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이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월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제 양봉에서 거래량이 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약업종이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견고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주가가 연속적인 급등을 보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과 파워라인 위쪽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20선과 파워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잘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주봉상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금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지금 화면이 조금 버퍼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바로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부터 이 파워라인과 이동평균선대를 완벽하게 좀 뚫어주면서 좀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좀 돌려주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5거래일 연속 시장에서는 이제 수급이 좀 깨졌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가격 대응 전략 여유 있게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내일 시가 이하에서 뭐 충분히 좀 편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한 5만 원 라인대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뭐 39,000원 잡고 편안하게 좀 홀딩하셔도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관심 종목 코미팜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코미팜이었습니다. 의약품 관련 종목이고요. 최근 수급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이고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첫 번째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조금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극동유화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극동유화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LPG라든지 이런 아스팔트를 뭐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상당히 뭐 기업이 실적이 상당히 뭐 탄탄하다라는 거,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배당 자체도 상당히 고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배당이라는 건 결국은 그만큼 뭐 마진 순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뭐 기업이 상당히 저평가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 바로 자회사인 쌍용 에너텍을 이번에 인수하면서
인수할 계획이고 바로 사업 다각화를 할 계획이라는 거죠. 자, 이 쌍용 에너텍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제 규모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555억 정도 규모의 규모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한다라는 거. 특히나 이 쌍용 에너텍이 상당히 또 기업이 실적도 좋고 기술력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성이라는 거죠. 앞전에 KC피드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간 기록이 있는데 이 상한가를 간 기록이 무엇이냐? 사실 수십억의 적자를 낸 기업을 이번에 합병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근데 수십억 적자를 기록한 이 기업을 합병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극동유화라고 이 자회사 실적이 좋은 이 자회사를 합병하는데 이 극동유화라고 못 갈 일은 없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술적으로 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고배당이랑 뭐 또 저평가 종목인 만큼 그동안 좀 약간의 좀 소외된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주가가 상당히 윗단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전에 보시면 이 직전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번에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약간의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회사의 합병 인수만을 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전 전 고점까지 쭉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고 오히려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이 바로 불과 며칠 5거래일 전에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종가까지 밑꼬리를 쭉 따라주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예. 자, 특히나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내일장에 바로 급등까지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앞전에 지지를 받은 3,550원을 손절가를 잡고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저는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아봤습니다. 네. 한번 이런 자회사의 인수라고 한다라면 좀 급등까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를 전 고점인 4,300원까지 저는 이 종목을 한번 노려볼 생각으로 이 종목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100% 자회사인 쌍용 에너텍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다각화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셨죠. 극동유화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 오늘 공시가 좀 장 마감 임박해서 나오면서 혹시 내일장 갭상승하거나 좀 멀리 깡충 뛰어오른다면 그때도 따라 잡으실 건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우리 저라면은 사실 갭상승을 하더라도 시가 이 분봉상 흐름을 보고 네. 이 호가가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저라면 접근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갭상승 시에는 이 흐름을 좀 잘 보시고 좀 이 흐름을 보셨다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극동유화 살펴봐 드렸고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 4,300원, 손절가 3,550원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이제 IHQ라는 종목인데요. 뭐 이 회사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모멘텀 위주로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월트 디즈니 자회사 ANT죠. 요게 이제 작년도에 IHQ의 지분을 뭐 2,000원 후반대에서 매수를 좀 했는데요. 전체 지분이 한 5% 정도 인수를 했고 현재 인수대금보다 가격적으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하반기에는 IHQ라는 종목을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고요. 자, IHQ에서 이제 제작한 드라마죠. 아버지가 이상해. 뭐 시청률이 30% 이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빨리 좀 퇴근해서 집에 가보면 네. 우리 어머니가 또 이 드라마를 이렇게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드라마가 좀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종석 이제 배우가 올 하반기에서도 굉장히 좀 드라마들이 새롭게 나올 것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대 주주 딜라이브가 지분을 40% 넘게 좀 들고 있는데 딜라이브 자체 내에서 어떤 그 현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IHQ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는 내용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좀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성장 스토리도 있으면서 최대주주 지분 매각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를 돌리면서 중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재료만 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 흐름 좀 짚어보시게 되면요. 자, 이 종목도 이제 3,000원 하던 종목이죠. 거의 이제 주가가 3분의 2 토막이 나가지고 뭐 1,000원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최근에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정배열 구간으로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어저께하고 이제 오늘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대신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 뭐 수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대부분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IHQ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으로도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가격 대응 전략 잡아드리면요. 여유있게 이제 한 1980원 부근, 오늘 아랫꼬리 이하에서 여유있게 좀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2150원 라인대를 잡아드리는데요. 뭐 요 라인대만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300원에서 2,400원대까지도 중기 관점에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좀 짧게 122평선 라인대는 1,850원 이렇게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각 이슈에다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이었죠. IHQ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살펴봐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은 1,980원 이하이고 목표가 2,150원, 손절가 1,85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라노스 이모동 전문가님의 두 번째 관심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두 번째 종목은 동부라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LED 조명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제 LED 조명이라고 한다라면 이번에 그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존의 화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원전들을 좀 중단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LED 업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특히나 이 동부라이텍 같은 경우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의 협력사로서 휴대폰 이 가공 장비를 좀 수주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뭐 고객사 부분에서 그렇게 큰 문제점이었고 앞으로 좀 성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캐나다 합작법인 지분을 매각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진행 중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정적인 일정이 나오고 좀 더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투자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화면으로 보시면 이 종목은 상당히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바닥 종목이라는 거죠. 바닥 종목이라서 추세적으로 밑으로 빠질 공간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직전에 이 하단 이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횡보했던 종목인데 앞전에 대량 거래량을 한번 터뜨리면서 이때 당시에 주가를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전 고점을 지지받는다라면 바로 직전에 1,950원대를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구간대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증명하듯이 앞전 상승시키고 나서 2거래일 정도 지지를 받고 오늘 장에 오히려 종가를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간적으로 한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인 만큼 저는 이 종목을 편입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하고 비슷한 패턴의 종목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도 앞전에 보시면 바닥이었던 종목이 앞전 직전에 전 고점을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 전고점을 뚫어가면서 대량 거래량을 한번 터뜨리면서 올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은 다음에 직전 전 고점 지지받고 오히려 급등을 시켰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하고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서 이 동부라이텍 접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가격 전략을 바로 설명드리면 앞전 전 고점인 1,950원 요거를 손절가로 잡고 갈 거고요. 그리고 앞전에 좀 이 매물대
잔대가 쌓여 있는 2,250원. 그만큼 요 윗꼬리단에서 좀 물렸던 사람들의 이런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구간인 만큼 조금 최대한 짧은 구간대 목표가 두면서 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ED 조명과 관련 있는 동부 라이텍이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매수 가격은 시가 이하이고 목표가 2,250원, 손절가 1,9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각각 두 종목씩 총 4개의 종목을 살펴봐 드렸는데 마지막 주인인 만큼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종목들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없는지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은 또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 없으신지 질문해 주시죠. 일단 제가 또 오늘도 좀 날카롭게 좀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그 극동유화라는 종목을 첫 번째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거래대금을 보니까 평상시 거래대금이 한 1억 미만에 5천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이고 이번에 이제 이슈 합작 법인에 의해서 동시효과가 좀 높게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 아침에 공략을 했다가는 사실 물려버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있는데 너무 수익률이 급급해서 이 공격적으로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극동유화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품절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대금이 적은 종목입니다.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종목 가지고 수익 낸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약간의 고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는 수익률 그대로 수익률을 노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왜 하시는 거죠? 결국 수익 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라도 수익 낼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인인 만큼 또 수익률 배틀을 좀 더 집중해 보겠다라는 각오이신 것 같은데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은 또 골디락스 이주영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가운데 궁금하신 점 없으신지 역시 날카롭게 질문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제가 좀 날카롭게 한번 물어뜯고 싶었는데 갖고 온 종목 중에 상당히 저하고 또 친근이 있는 종목을 갖고 오셔서 이 IHQ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사실 IHQ가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과거에는 이제 사이더스 HQ라는 엔터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거에 연예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지현이라든지 송혜교, 조인성 여러 이제 영화 배우들이 다 있었던 기업입니다. 근데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영광이 좀 떨어진 종목이 아닌가. 지금은 단순히 이 드라마 제작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모멘텀이 얼만큼 좀 부각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제 연예인 소속 연예인들이 몇 명 좀 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충분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제가 말씀 좀 드렸지만 이제 그 월트 디즈니 자회사와의 어떤 지분 인수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충분히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고 드라마가 시청률 30% 이상이면 이 회사의 주 수입원이 광고 매출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분 매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또 새로운 파트너가 좀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분 매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의 주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관심 종목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총 4개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